민호야, 엄마야. 지금 너희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모임 끝났는데 집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우리 태민이 얼굴 좀 볼까? 67세 이순희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10개월 된 손자가 보고 싶어 자연스럽게 아들 집에 들러가려던 참이었어요. 아들의 대답이 들리기도 전에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된다고 해? 최소 일주일 전에 나한테 먼저 물어보시라고 하고 끊어. 엄마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이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오늘은 그래서 다음에 연락하고 와요, 응? 30년 넘게 정성껏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며 엄마를 거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아무 때 나와서 며칠씩 머물러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집 전세금 8천만 원도 이순희 씨가 마련해 준 집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3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다뤄본 이순희 씨. 이런 불공평한 대우를 그냥 당하고만 있을 뿐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순희 씨는 어떤 방법으로 이 못된 며느리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통쾌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순희 씨의 아들 민호는 34세로 중견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3년 전 결혼한 며느리 소연은 29세로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 정말 젊으시네요. 이거 어머님 드시라고 백화점에서 샀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소연은 이렇게 예의 바른 예비 며느리였거든요. 이순희 씨도 이 아이가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하며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할 때도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선뜻 내줬어요. 퇴직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돈이었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소연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 6개월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님, 저희 아직 신혼이라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요. 방문하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부부니까 사생활도 있고 갑작스럽게 찾아가면 부담스럽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은 저희 일정이 있어서요. 다음 주는 어떠세요? 이순희 씨가 무슨 일정이니? 라고 물으면 소연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저희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요즘 워낙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순희 씨가 우연히 그 주말에 마트에서 아들 가족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냥 평범하게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일정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3일 전에는 말씀해 주세요. 3일이 일주일이 되었고 급기야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재택근무가 많아서 집중이 안 돼요. 일주일 전에는 미리 연락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순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재택근무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손자 할머니가 잠깐 보러 오는 것도 방해가 되나? 하지만 며느리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최소 일주일 전에 정확한 방문 목적과 시간을 알려주시고 저희 일정과 조율해서 확정받고 오세요. 그래야 서로 편하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순희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방문 목적이라니. 자식 집에 손자 보러 가는 것도 이제 공식적인 업무처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소연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카톡으로 날짜, 시간, 방문 목적, 체류 시간 이렇게 4가지를 명시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 드릴게요. 검토라는 단어까지 나왔을 때 이순희 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회사에 출장 신청서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 민호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소연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다 그래요. 미리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죠.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건 손자 태민이 때문이었어요. 소연이가 태민이를 낳고 나서 이순희 씨는 손자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10개월 된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데 자주 보지 못하니 아이가 할머니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이순희 씨가 정성껏 카톡으로 방문 신청을 했습니다.
날짜,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오후 2시-4시 방문 목적. 태민이 얼굴 보기 체류 시간 2시간. 소연의 답변은 냉정했어요. 어머님, 토요일은 태민이 수영 레슨이 있어서 안 돼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는 어떠세요? 1시간. 손자를 보는 시간이 고작 1시간이었어요. 그나마 그 1시간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태민이 낮잠 시간이라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님, 태민이 수유 시간이라 좀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태민이가 아직 배변 훈련 중이라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며느리는 항상 핑계가 있었어요. 마치 이순희 씨가 태민이에게 해로운 존재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순희 씨가 태민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려고 했을 때였어요. 어머님, 태민이는 교육용 장난감만 가지고 놀아요. 이런 건 별로? 그럼 뭘 사주면 좋겠니? 굳이 사주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다 준비했거든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조차 차단당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의 친정어머니는 어떨까요? 우리 태민이 외할머니 왔어? 친정어머니가 오면 태민이를 안고 뽀뽀하고 밥도 먹여주고 목욕까지 시켜줬어요. 심지어 며칠씩 머물러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엄마, 태민이 좀 봐주세요. 미용실 가고 싶어서요. 엄마,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태민이 맡아주실 수 있죠?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은데 태민이 3일 정도 봐주실 수 있어요? 친정어머니에게는 언제든 편하게 부탁했지만 이순희 씨에게는 아이를 맡기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어머님, 태민이가 아직 어려서 낯을 많이 가려요. 친정엄마가 더 익숙해 하거든요. 어머님, 태민이가 외할머니를 더 좋아해서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핑계로 이순희 씨와 태민이의 만남을 차단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밤마다 속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개를 적시며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손자 한 번 보는 게 이렇게 어려워야 하지? 남편 영수도 아내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여보, 그래도 참아야지. 며느리랑 사이 나빠지면 더 안 좋아. 알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37년간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온 이순희 씨였지만 정작 자신의 손자는 제대로 사랑해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은 지난달에 일어났어요. 이순희 씨가 며느리에게 2주 전에 미리 연락했습니다. 소연아, 다음 주 토요일에 태민이 보러 갈까 하는데 어떠니? 미리 확인하는 건데 괜찮니? 어머님, 그 주는 저희 일정이 너무 꽉 차 있어서요. 그 다음 주는 어떠세요? 그럼 언제가 좋겠니? 3주 후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는 어떠세요? 그 시간에만 가능할 것 같아요. 3주 후에 1시간. 이순희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소연아, 그렇게 바쁜 일정이 뭐니? 아, 그냥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요. 하지만 바로 그 주말 이순희 씨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가는 길에 아들 아파트 앞을 지나게 됐는데 소연의 친정어머니가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설마?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해봤습니다. 민호야, 지금 집에 있니? 네, 엄마. 근데 지금은 좀. 장모님이 오셨구나? 어떻게 아세요? 이순희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며칠 계실 예정이니? 일주일 정도 계실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랑 여행 가시기 전에 태민이 좀 보고 가신다고. 일주일. 이순희 씨는 3주 후 1시간 보자는 것도 거절당했는데 친정어머니는 일주일씩 머물러도 된다는 거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지금은 장모님이 계셔서. 내가 가면 안 되니? 그게 소연이가 좀 부담스러워해서요. 장모님이 계실 때는 다른 분들이 오시면 좀. 다른 분이라니? 나는 다른 사람이니? 그게 아니라 엄마도 아시잖아요. 여자들은 좀 예민해서. 아들마저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순희 씨는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 친정어머니는 일주일씩 머물러도 되지만 시어머니는 1시간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이순희 씨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여보, 이게 정상인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순이야, 그래도. 뭘 그래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순희 씨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37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내가 전세금 8천만 원 준 집에서 일주일씩 살면서 내 손자 봐주는 친정어머니가 있고 정작 그 돈 준 시어머니는 3주 후에 1시간만 보고 가라고. 이게 말이 돼요? 남편 영수도 이때 처음으로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여보, 정말 심하긴 하네. 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모독이에요. 인간적인 모독이라고요. 이순희 씨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순희 씨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40년 넘게 함께 해온 초등학교 동기들이었습니다. 순이야, 손자 많이 컸지? 사진 좀 보여줘. 아이고, 정말 똑똑하게 생겼네. 자주 보니? 친구들의 질문에 이순희 씨는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가끔 봐. 친구들도 이순희 씨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순이야. 너무 참지만 말고 좀 세게 나가야 해. 너무 착하게만 굴면 무시당해. 요즘 며느리들은 친정엄마만 편애하고 시어머니는 남 취급한다니까.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며 이순희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들 집이 생각났습니다. 친구들 말을 들으니 더욱 손자가 보고 싶어졌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냥 한 번만 들러보자. 오랜만에 태민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엄마야. 지금 너희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모임 끝났는데 집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우리 태민이 얼굴 좀 볼까? 엄마. 잠깐만요. 그때였어요. 전화기를 손으로 가리지 않았는지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오늘은 그냥 어머니 오시지 말라고 해. 느닷없이 너무 갑작스럽잖아. 나 할 것도 많고. 일주일 전에는 꼭 방문 예약하시고 오시라고 좀 해. 맨날 이러면 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이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인가?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마치 귀찮은 존재, 피하고 싶은 존재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대답. 엄마, 미안한데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아. 소연이가 좀 피곤해하고.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와. 피곤해한다고? 태민이 할머니가 잠깐 보러 오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이니? 엄마, 그게 아니라 소연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순희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변명에 변명을 거듭하는 아들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태민이라도 잠깐 보면 안 되니? 창문으로라도.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미리 연락 주세요. 이순희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정성껏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며 엄마를 거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연락할게. 네, 그러세요. 미리 연락 주시면 일정 조율해서 답변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이순희 씨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털썩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손자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일정 조율이라니. 내가 무슨 외부인인가? 그때 2층 창문으로 태민이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도 할머니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순희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 이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나도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받을 수는 없어. 집에 돌아온 이순희 씨는 남편 영수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여보,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 나도 인간인데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순이야, 그래도 참아야지. 손자 때문이라도. 아니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무시당할 거야. 오히려 손자를 위해서라도 이런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아야 해. 이순희 씨는 37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온갖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다뤄본 베테랑이었어요. 문제아 학생들의 버릇을 고쳐본 경험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보, 제가 교사 시절에 배운 게 있어요.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런 아이들은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말로는 안 되거든요.
이순희 씨는 며느리에게 똑같이 되돌려줄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아들과 며느리의 패턴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공책을 꺼내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리했어요. 소연이 얼마나 이중적으로 행동했는지, 아들이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먼저 방문 규칙부터 보자. 소연이는 친정어머니에게는 언제든 자유 출입을 허락하고 며칠씩 체류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나에게는 일주일 전 예약을 필수로 요구하고 방문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했어. 심지어 방문 목적까지 명시하라고 했지. 이순희 씨는 계속해서 분석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떨까? 급한 일이 생기면 예약 따위는 무시하고 당일에 바로 연락해서 와달라고 하고 돈 문제가 생기면 더욱 급박하게 즉시 와달라고 요구하지.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도 주로 나에게만 급하게 부탁하면서 미리 예약하라던 자신의 규칙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이야. 남편 영수도 이순희 씨의 분석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호의 행동은 어떤가? 아내 말은 무조건 옳다고 지지하면서 나에게는 항상 엄마, 이해해주세요라는 식으로만 나와. 명백한 이중잣대 상황에서도 아내 편만 들면서 내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순희 씨는 이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좋아. 그럼 나도 똑같이 해보자. 하지만 더 체계적으로 할 거야. 첫 번째로는 똑같은 예약제를 적용할 거야. 두 번째로는 친정어머니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게 만들 거고, 세 번째로는 도움 요청에도 예약제를 적용할 거야. 네 번째로는 경제적 지원에도 예약제를 적용하고, 마지막으로는 완전한 관계 역전을 이뤄낼 거야. 여보, 이제부터 우리도 전략적으로 행동해요. 일주일 후 소연에게서 예상대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야 하는데 태민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정말 급해서요. 2시간만 봐주시면 돼요. 평소 같으면 아무 말 없이 바로 달려갔을 이순희 씨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소연아, 나도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받아야 할 것 같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야. 최소 일주일 전에 예약하고 일정 조율해서 확정받고 부탁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정말 급한 일이라서. 회사에서 당장 나오라고 해서요. 나도 일정이 있어. 갑자기 부탁하면 곤란해. 오늘 오후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거든. 사실 이순희 씨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늘 하던 핑계를 그대로 사용한 거였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떡하죠? 소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어요. 아이 돌봄 센터에 맡기려면 하루에 15만 원이나 나가는데.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럼 15만 원 내고 맡겨. 나는 이제 예약제로만 운영해. 갑작스러운 부탁은 받지 않거든. 이순희 씨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급한 일이라서. 소연아, 너도 나한테 똑같이 말했잖아.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기억 안 나? 소연은 당황했어요. 평소 착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소연은 비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에 15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면서 말이죠. 그날 저녁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소연이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민호야,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한 거야. 뭐가 문제니? 그게 아기는 갑작스럽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손자 보러 가는 것도 갑작스럽게 가고 싶을 수 있는 거 아니니? 왜 그건 안 되고 아이 맡기는 건 갑작스러워도 되는 거야? 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순희 씨가 우연히 아들 집 앞을 지나다가 소연의 친정어머니가 또 큰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순희 씨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지금 장모님이 또 오셨구나? 네, 엄마. 그런데 나도 지금 너희 집 앞인데 들어가도 될까? 엄마가 지금 여기 계세요? 응. 마침 이 근처 은행일 보러 왔다가 들르려고.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또 소연과 상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금은 좀 장모님이 계셔서. 장모님은 예약 안 하고 와도 되는 거니? 그게
이순희 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소연의 친정어머니가 나오는 걸 마주쳤습니다. 어머, 사돈어머님, 친정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혹시 오늘 방문 예약하셨나요? 예약이요? 네. 이 집은 최소 일주일 전에 방문 예약을 해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몇 번 돌아간 적이 있어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사돈어머님, 그게 무슨? 아, 모르셨구나. 소연이가 저한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규칙인데 사돈어머님도 당연히 똑같이 하셔야죠. 이순희 씨는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소연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오시면 스트레스 받는다. 미리 예약하고 일정 조율해야 한다. 사돈어머님은 그런 규칙 없이 오시나 보네요. 친정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소연이 황급히 나타났어요. 어머님, 엄마, 뭔 이야기를? 소연아, 내 엄마한테도 예약 규칙 설명해 드려야겠다. 공평하게 해야지. 이순희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나한테는 일주일 전 예약 필수, 방문 목적 명시, 체류 시간 제한이라고 하면서 친정엄마는 아무 때나 와서 며칠씩 머물러도 되는 거야? 소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사돈어머님, 앞으로는 저처럼 일주일 전에 카톡으로 날짜, 시간, 방문 목적, 체류 시간 명시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소연이가 검토해서 답변해 줄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소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나중에 설명드릴게. 오늘은 그냥 가세요. 결국 친정어머니는 어리둥절한 채로 돌아가야 했어요. 한 달 후 가장 결정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민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큰일 났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서 전세 계약 연장이 안 돼요. 어머, 그럼 어떡하니? 계약 만료가 3달밖에 안 남았는데 태민이도 이제 돌이 다 돼가서 지금 집은 너무 좁기도 하고요. 이참에 좀 더 큰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순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미리미리 준비하지 왜 이제 와서 급하게 그러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 무슨 문제?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규제가 너무 심해졌어요.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이 거의 안 나와요. 민호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엄마, 제가 중견기업 과장이긴 하지만 연봉이 7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DSR 규제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은 고작 5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담보대출은?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너무 엄격하게 해서 신용대출도 거의 막혔고요. 이순희 씨는 상황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그동안 행동을 생각하니 쉽게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받은 집이 있는데 전세금이 2억이에요. 지금 집 보증금 8천만 원 빼면 1억 2천만 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한 돈이 좀 있어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1억 2천만 원 정도요? 이순희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전세금 8천만 원에 이어 또 1억 2천만 원이라니. 민호야, 그것도 예약제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돈 빌려달라는 것도 일주일 전에 예약하고 상담받아야 해. 갑자기 부탁하면 곤란해.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너희가 나한테 적용했던 규칙 그대로 하는 거야. 이순희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엄마,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뭐가 달라? 손자 보는 것도 예약하라고 하면서 돈 달라는 건 예약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민호야, 1억 2천만 원이면 큰돈인데 방문 목적도 명시해야겠네. 돈 빌리러 옴이라고. 민호는 당황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하시면 왜? 나한테는 태민이 보러 옴이라고 방문 목적 명시하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당연한 거면 돈 빌리는 것도 목적 명시해야지. 이순희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카톡으로 대출 희망 금액 1억 2천만 원, 용도, 집구입, 상환 계획, 미정 이렇게 보내. 그럼 내가 검토해서 답변해 줄게. 엄마, 아, 그리고 상담 시간도 1시간으로 제한이야. 나도 일정이 있거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은행 대출을 알아보거나 소연의 친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했죠.
며칠 후 소연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전세 계약 만료까지 이제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집을 못 구했어요. 소연아, 예약했니? 어머님, 정말 급한 일이라서 이대로 가면 태민이랑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요. 나도 정말 급하게 손자 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왜 예약하라고 했니? 소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은행에서도 대출 한도를 더 올려주지 않아요. 정부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친정에서도 그런 큰 돈은 어려워서. 그럼 더 작은 집으로 가면 되잖아. 어머님, 태민이가 이제 돌인데 방이 하나뿐인 집에서는 너무 좁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놀러 오실 때도 불편하시잖아요. 이제 와서 이순희 씨를 끌어들이는 소연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났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전세 계약 만료까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소연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복의 신호를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 태민이를 안고 이순희 씨 집으로 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어머님, 제가 미쳤었어요. 어머님도 태민이 친할머니이신데 왜 그렇게 심하게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이었어요. 하지만 이순희 씨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그동안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친정엄마만 편애하고 어머님은 남처럼 대했어요. 소연이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앞으로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예약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오히려 더 자주 와주세요. 태민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순희 씨는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정말 공평하게 해야 해. 친정어머니가 받고 있는 모든 혜택과 편애. 나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거지? 네, 당연해요. 더 이상 차별은 없을 거예요. 맹세해요. 그리고 태민이 보고 싶을 때는 전화 한 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물론이에요. 어머님이 보고 싶으실 때 언제든 와주세요. 앞으로 급한 일 있을 때는 내 스케줄도 존중해줘야 해. 나도 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되면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든지 해야지.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께 무리한 부탁드리지 않을게요. 소연은 완전히 굴복했어요. 그때 아들 민호도 함께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소연이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요. 민호야, 너도 반성해야 해. 30년 넘게 키워준 엄마보다 3년 산며느리가 더 소중했니? 죄송해요, 엄마. 앞으로는 현명하게 행동할게요. 이순희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는 만큼 제대로 된 조건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소연아,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는 건 좋은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자. 차용증이요? 그래, 큰 돈이니까 서면으로 남겨야지. 그런데 단순히 돈만 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관계도 제대로 정립하는 계약을 하자. 이순희 씨는 미리 준비해온 차용증을 꺼냈어요. 차용증에 특별한 조항들을 넣을 거야. 먼저 첫 번째로 시어머니는 전화 한 통 정도의 통보로 언제든 태민이를 보러 갈 수 있다는 조항이야. 네, 알겠어요. 두 번째로는 태민이 장난감도 자유롭게 사주고 외식도 데리고 나갈 수 있다는 조항이고, 당연히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친정어머니처럼 며칠씩 머물 수도 있다는 조항이야. 네, 오히려 더 자주 머물러 주세요. 이순희 씨는 계속해서 조건들을 나열했어요. 네 번째로는 급한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시어머니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친정엄마와 번갈아 가면서 공평하게 부탁한다는 조항이야. 네, 그렇게 할게요. 다섯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차별하지 않기로 확약한다는 조항이고, 소연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이 모든 조건들을 지킬게요, 꼭.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 여섯 번째로 위의 조항들을 어길 시 1억 2천만 원은 즉시 회수 가능하며 즉시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수 가능할 때까지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부과한다는 조항이야.
순간 소연과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건 좀. 왜? 약속을 지킬 거면 상관없는 조항이잖아. 혹시 또 말 바꿀 생각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소연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이순희 씨는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니라 가족 관계 정립을 위한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돈을 갚을 때까지 유효해. 혹시라도 약속을 어기면 어기지 않을게요, 어머님. 이번에 정말 깨달았어요. 민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순희 씨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법적 구속력까지 갖춘 공평한 관계를 만들어냈어요. 여보,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남편 영수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순이야, 정말 지혜롭게 처리했어. 이제 진짜 공평한 관계가 될 것 같아. 맞아요. 이제는 확실한 약속이 있으니까 마음 편히 손자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6개월이 지나자 이순희 씨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태민이는 할머니를 보면 먼저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야, 할머니. 우리 태민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랑 놀고 싶어. 소연도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드세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은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민호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일찍 끝나서 들렀는데 같이 저녁 드실래요? 하지만 여전히 소연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간혹 보였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이순희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워졌어요. 더 이상 어색함이나 억지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소연이 먼저 연락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머님, 오늘 갈비찜 해놨는데 오셔서 드실래요? 태민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태민이랑 놀이공원 가실래요? 저희도 같이 가요. 민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소연이가 요즘 태민이가 할머니만 찾는다고 질투해요. 크크크크.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순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참 신기하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순이야, 내가 참았으면서도 지혜롭게 처리했어. 급하게 바뀌었으면 오히려 가짜 같았을 텐데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진짜로 바뀌니까 더 믿음이 가. 맞아요. 처음에는 차용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진심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순희 씨의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는 참기만 하지 마세요. 일방적인 희생은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킵니다. 똑같이 되돌려주는 것이 때로는 꼭 필요해요. 둘째, 가족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이 기본입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고 희생하라는 법은 없어요.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특히 손자를 사랑할 권리는 할머니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넷째, 이중자 때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친정과 시댁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에요. 공평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다섯째, 때로는 강하게 나서는 것이 모든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장기적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며느리의 불공평한 대우로 고민인 시어머니분들,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며느리분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고민인 남편분들,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순희 씨의 마지막 한마디.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야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 권리를 찾았을 뿐이에요. 다음에는 또 어떤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용기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